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언제쯤 하셨습니까? 20세, 30살, 결혼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서 독립은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 정서적 독립을 모두 말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발달 특성 중에 하나가요.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자녀를 몇 살쯤에 독립시킬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학 졸업할 때쯤 독립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면 독립이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연령으로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본다면 30살인데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떤가요?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괜찮죠. 뭐 30살 요즘에 다 독립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기 때문에 30살 됐다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40이에요. 근데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뭐 괜찮죠. 내 자녀 사랑하니까요. 내가 먹여 살려도 괜찮죠. 근데 50이야. 50대 독립을 하지 않고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어떤가요? 괜찮죠. 뭐 그때도 괜찮아요. 60이에요. 60인데 내가 먹여 살려야 돼요. 어때요? 괜찮죠. 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업 중에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독립해야 되는 시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녀를 독립시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까지 독립이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내일 하루아침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년? 혹은 10년?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준비의 기간은요. 발달 특성을 통해서 역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의지 대상이 친구인 것에서 출발해서 30살까지로 계산해 본다면 약 15년 이상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몇 살에 독립시키고 싶으세요? 한번 역으로 추측해 보죠. 만약에 30살에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최소한 15세부터는 독립을 위한 훈련 기간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40이라고 하는 나이에 독립을 시키겠다. 25살부터는 독립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훈련의 시작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녀의 독립은 늦어진다. 자녀의 독립이 늦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이 불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빨리 독립시키려면 빨리 독립에 대한 훈련을 착수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발달 특성상 의지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변화되는 시기입니다. 즉 절친이 있으면 건강한 거고요. 친구가 없으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는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절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친구가 있다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고요. 친구가 없다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야, 너희는 지금 공부할 때니까 친구는 나중에 사귀어. 야, 친구가 밥 먹여주냐? 친구는 대학 가서 사귀면 돼. 그러니까 공부만 집중해. 이런 부모님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요. 엄마, 나 친구 집에 데려가도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집에 데려가면 청소도 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야, 엄마 귀찮으니까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앞에 카페나 떡볶이집에 가서 친구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거기서 놀다가 친구 돌려보내. 친구가 없다면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없다, 내 자녀가 절친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요, 친구 만들어주기 프로젝트를 하셔야 합니다. 즉, 야, 친구 집에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줄게. 혹은 놀러 갈 때, 야, 친구 같이 데려갈 사람 없어? 같이 데려가자. 뭐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역할들을 요즘 부모님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자녀의 심리나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부모님을 100% 의지했던 마음을 일정 부분 친구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 줄여가고
친구를 의지하는 마음을 점점 늘려가고요. 이성을 만나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들만의 가족 생애 주기가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중학생 되더니 엄마 아빠 어디 놀러 가자라고 하면 엄마 나 안 갈래요. 나 집에 있을래요. 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자라고 있구나. 건강하게 잘 자라 있구나라고 뿌듯해 하셔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절친 있잖아요. 내 속마음의 고민거리를 또 부모님에게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 고민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친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에게는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 영역은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확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약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바뀔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작아집니다. 작아지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영역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축소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TV 같은 데 보면 마마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 때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돼.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나 점심 메뉴 짜장면 먹어? 짬뽕 먹어? 뭘 먹어야 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인가? 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은요. 철저하게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영역 같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저 영역은 혼자 할 수 없겠는데? 라고 하는 영역이 보여요. 그러면 살짝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 빠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이제는 너 스스로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격려와 함께 스스로 한번 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영역이 어떻게 바뀌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요. 치고 빠지기 전략을 잘 세워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철저하게 혼자서 하게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역은 도와주되 언제 빠질 건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자꾸 해보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독립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작점은 절친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은 절친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독립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셔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